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의 시선 장완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경추는 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추가 골절되면 경추 압박골절이라고 칭하고요. 흉추는 여기 갈비뼈로 이어진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흉추가 골절되면 흉추 압박골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추는 허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골절되면 요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척추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되느냐? 척추 압박골절은 빙판길, 화장실, 목욕탕, 건설 현장 등에서 넘어졌을 때 수직 낙하로 인한 강한 에너지가 척추에 가해졌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버스에서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다거나 승용차 내에서 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차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들 많이 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엑스레이와 같이 척추체가 눌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압박되면은 이게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한 에너지 등이 가해져야 골절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척추 골절이 되면은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척추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방식과 AMA 후유장애 방식이 있는데, 산재도 이제 후유장애 평가가 있는데 AMA 후유장애 방식과 측정 방식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방식은 배상 책임과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합의 보실 때 장애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 둘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장애 판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M 후유장애 방식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후유장애 담보에서 이제 장애 보상금을 받을 때 판단받는 장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운전자 보험이나 종합보험 내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 재해 장애 특약 등의 보험금을 받을 때 산정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보험 사고로 합의 보시는 분들은 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애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경추 압박골절의 경우는 27%, 흉추 압박골절의 경우는 29%. 아까 안 알려드린 이 배어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흉추 10번부터 요추 1번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애율은 3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29%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서 척추의 압박률에 따라서 장애율 및 장애기간을 삭감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율의 2분의 1, 3분의 2만 인정한다라고 보면 되시고, 영구장애가 아닌 2년 내지 3년, 5년 등의 한시장애 등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MA 후유장애 방식은 개인보험에서 측정하는 장애 방식인데요. 압박률과 콥스 앵글 각도로 척추 전망각, 후망각, 측만각 등의 각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약간의 기형장애 15%에서 심한 장애 5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율표를 보시면은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뚜렷한 운동장애, 약간의 운동장애 10%, 30% 보시면 되시고요. 심한 기형장애, 뚜렷한 기형장애, 약간의 기형장애 15%에서 50%까지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압박률과 콥스 앵글 각도를 이용하는 장애는 기형장애 이 세 가지만 기형장애로 판단을 하는데요. 약간의 기형인 경우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은 이 장애율 15%에서 1억 원 곱하기 15% 하시면은
1,500만 원 후유장애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장애는 몇 개의 척추체를 유압했느냐를 기준으로 장애율을 평가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심한 운동장애,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 4개를 유압 또는 고정을 해야 심한 운동장애 40%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3개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는 뚜렷한 운동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동장애는 2개 척추체를 고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이제 보시는 게 기형장애, 아까 설명해드린 거. 심한 기형은 척추 전망각, 후망각이 35도 이상인 경우 또는 측만각이 20도 이상인 경우에 심한 기형으로 보고요. 한 개의 척추 압박률이 60% 이상 경우에도 심한 기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뚜렷한 기형이라고 하면은 한 개의 척추체 압박률이 40% 이상이거나 한 척추체가 60% 이상일 때 이제 뚜렷한 기형으로 보는데요. 각 척추체에 따라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15도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기형이라고 15%를 이제 받는 약간의 기형인데, 여기 보시면은 경도의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일 때 15%의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각도가 아닌 압박률을 평가되는 여기 20% 이상일 때 약간의 기형장애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척추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증 변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는 감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골다공증의 환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면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평가를 하는데요. 즉 BMD 검사라고 합니다. BMD 검사를 통해서 T스코어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장애율을 삭감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보통 50% 삭감을 주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기형 15% 평가받고 골다공증이다라고 하면은 7.5%의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억 원 가입되어 있으면은 이 15% 1,500만 원 받을 게 750만 원으로 감액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아마 이제 감액이 많이 되시죠. 이게 이제 제가 진행했던 환자분이신데 골다공증도 심하셨고, 여기 보시면은 그 척추 성형술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추 측만 변형이 아주 심한 환자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24.7도의 척추 측만각이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척추 측만각의 경우 20도가 넘어서 심한 기형장애에 해당되는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오셨고, 주치 진단을 받아서, 척추 측만각 20도, 약간의 이거 이제 오타가 되셨고요. 지급률 50% 심한 기형을 남긴 경우에 해당함. 이 주치의를 통해서 받은 진단입니다. 저희가 장애 전문 진단 병원 이런 데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주치의한테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사는 이거를 인정을 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제 갖가지 이유로 가뱅을 하려고 했고, 당연하게도 이제 의료 자문을 가자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의료 자문에 이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의료 자문을 거부해봤자 보험금이 지급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시간만 지연될 뿐이지 해결이 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의료 자문은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피보험자에게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 의료 자문 나왔고요. 보시면은 당연하게 이제 골밀도 검사상 T스코어 2.8로 골다공증 소견을 보이는 바 사고 관여도는 80%입니다. 일단 관여도 80% 나왔고요. 마지막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은 30%에 해당합니다. 즉, 저는 50% 끊어갔는데 이거 인정 안 한다. 30%만 인정하겠다. 이거고요. 여기에서 관여도 80%만 인정하겠다. 즉, 24%의 장애율만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가입하신 금액이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1억 원이었으니까 24%, 2,4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의뢰자문 결과가 나왔고요. 저는 50%의 장애를 토대로 손해사정 보고서를 발송하였지만 보험사는 의뢰자문 결과를 토대로 24%의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즉 2,4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동의하였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의뢰자문이 우리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약관에 보시면은 서로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3자 감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의뢰자문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뢰자문 없이 제3자 감정 가게 되면은 이 3자 감정에 나온 결과를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의뢰자문은 우리가 안 따라가도 돼요. 이 3자 감정은 다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의뢰자문을 동의 안 하게 되면은 이 3자 감정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3자 감정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의뢰자문을 거부하는 게 무조건 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이유입니다. 제3자 감정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환자분과 이제 저랑 끈질기게 보험사랑 의견 교환해서 3자 감정을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은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영구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나왔고요. 사고 기여도 70%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의료 자문보다 더 안 나왔죠? 보시면은 의료 자문이 오히려 사고 기여도 부분을 80%로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3자 감정 70%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갈 거냐? 의료 자문 안 하고 3자 감정이었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이거 따라가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가입하신 우리 의뢰인분들은 약관에 보시면은 척추체 관여도에 대한 문구가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약간 다르고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셔가지고 보험사랑 다투셔서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의뢰인분도 약관에 관여도 기재 부분이 없는 의뢰인분인데도 불구하고 척추체 장애율을 70%만, 사고 기여도를 70%만 인정한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약관에 이제 기재된 부분이 없다. 끝까지 싸워서 100%, 50%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50% 이상 상해 소득 보상금 담보도 있으셔가지고 1년마다 1,0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이제 받게 되셨고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 곱하기 50%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엄청 좋아하셨고요. 저도 이제 뿌듯했던 사례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손해사정해도 척추 압박골절로 보험사에서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인 상대로는 보험사가 얼마나 삭감을 해댈지 뭐 짐작이 되시겠죠. 자동차 보험, 개인 보험으로 척추 압박골절 후 후유장애 진단 방법에 대하여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이상 손해사정의 시선이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보험금에 대해서 좀 재밌는 사례 많이 갖고 와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